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포털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불현듯 문재인 탄핵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20위에 랭크되었지만 이를 연령대별 특히 10대에 설정해 놓고 보면 그 순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11월 24일 23시 59분 기준으로 7위에 랭크되었으며 조금 뒤인 25시 0시 6분에는 1위에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는지 명확한 원인은 분석이 어려우나 최근 젊은 층들이 문재인의 지지를 급격히 철회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지지율에 대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문재인 지지율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작년까지는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했었고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이른바 기저효과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여기에 언론의 문재인 정권 빨아주기가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등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용 침체와 분배 악화로 지지율이 하락하다가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평화 이슈가 부각될 때엔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제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북한이 끌어올리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문재인의 지지율은 52%였습니다. 자, 이는 5주째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인데 취임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 9월 초 49%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50%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정 지지율 50%는 국민 절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잘못하고 있다 또는 모르겠다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지율 50%는 대통령 지지층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소수로 밀리느냐란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기간 중에 지지율 50%가 무너진 이후엔 다시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례와 다르게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등락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 것에 영향이 컸다라는 점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엔 지난 9월 말에 열렸던 3차 남북 정상회담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하락 곡선으로 갈아탄 지지율이 다시 50% 아래로 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8개월이 지난 시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집권 2년차 3분기의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 46%, 김영삼 44%, 박근혜 44%, 이명박 36%, 노무현 36% 등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7, 80%로 과거 정부에 비해 높은 흐름을 이어갔던 문재인의 경우에는 50%도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벌써부터 야권 일각에선 지지율 50%의 붕괴를 레임덕, 즉 권력 누수 현상의 신호탄으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레임덕의 조건으로는 지지율 하락뿐 아니라 인사와 정책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부각,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등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 단순히 지지율 50%가 붕괴됐다고 해서 레임덕이 시작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레임덕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지율의 하락 추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지지율이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얻었던 41%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6%의 합인 47% 아래로 떨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좌파 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 비율인 47%를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뚫리면 좌파 진영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지율 하락으로 지지층보다 반대층이 늘어날 경우에도 입지가 좁아지면서 국정 동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40, 모름무응답 8% 순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 설문에서 모름무응답이 대략 1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의 하락 곡선과 부정평가의 상승 곡선이 엇갈리는 지점은 45%입니다. 즉 지지율이 4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반대층이 지지층을 추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야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반대층이 다수란 비판을 쏟아내면서 각종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에 대한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은 45%, 정치권에선 문재인의 지지율과 관련한 진짜 위기는 당청 지지율의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문재인의 지지율과의 차이가 10%포인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기엔 여당도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월하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쉽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갤럽 조사에서 지난 1월 초에 비해 문재인의 지지율은 72에서 52%로 20%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8에서 42로 6%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냐 못하냐란 절대평가로 측정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각 정당들 중에서 어디를 지지하는가란 상대평가로 측정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잘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쟁 상대와 비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당 쇄신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한 반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야당과의 비교 평가에서 비교적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뻘짓이 민주당 지지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민주당 지지율은 40에서 45%로 꾸준한 가운데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만 하락하면서 당청 역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 문재인의 최면이 여권에서도 제대로 서지 않는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는 시기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진 문재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당청 지지율 역전이 레임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던 2015년 1월에 연말정산 환급 축소와 담뱃값 인상 등과 관련한 서민 증세 논란으로 지지율이 29%로 급락했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였던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새누리당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을 성토하며 당이 전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지율 역전이 벌어지면서 당청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려는 여당 내 비주류의 반란으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2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권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과 해경궁 김씨 트위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권의 기류 등을 거론했습니다. 자, 또한 여권 내 비주류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당 소속 차기 대선 주자들과 여당 친문 진영과의 갈등 분위기를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분석해보면 여권 내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고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문재인의 지지율의 추세와 관련해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이른바 이영자 현상, 그러니까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매우 낮게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20대와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뿐 아니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선출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지역 유권자들이 여당 소속으로 시도지사를 뽑아줬지만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지지율이 하락하면 남북 또는 미북 정상회담이란 단기 이벤트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이른바 북풍덕을 크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북한 이슈의 효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문재인의 유럽 순방 기간에도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기엔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대통령이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국가 정상을 만나며 일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집중 조명을 받는 효과 덕분입니다. 자, 더구나 문재인은 유럽 순방에서 각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교황의 방북 수락 의사를 확인하는 등 지금까지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던 북한 이슈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지율은 유럽 순방 기간에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경제가 이토록 힘든데 왜 북한만 챙기느냐는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여당이 내세우는 평화가 경제란 슬로건도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 민생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북관계 친북 성향이 21%였습니다. 대북관계 친북 성향이란 응답은 6개월 전 9%, 한 달 전 14%에 비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데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중점을 둔다면 북한 이슈가 되래 지지율의 발목을 잡을 거란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경제와 함께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이중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면 지지층도 상당수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며, 경제가 안 좋아도 남북 문제만 잘 되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내성이 생기면 약발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정상회담 단기 이벤트 효과는 앞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 환송 퍼포먼스를 가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조차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정말 짧게 한마디만 하고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